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네, 이 문제를 읽는데 또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 읽어보세요. 뭐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 뭐 강의 건의사항이나 이제 이런 거 있으시면 그 구글 닥스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네, 거기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다 보내주세요.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그리고 출석 체크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지를 드리지만 네, 그래서 문제를 꼭 하나 이상 푸셔야 돼요. 매주. 예,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블록을 일렬로 길게 늘어 세운 뒤 예, 블록 하나 넘어뜨리면 다음 블록을 넘어뜨리죠. 도미노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력으로 어떤 게 주어지냐면 X번 블록이 넘어지면 Y번 블록도 넘어진다. 이제 이런 입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X번 블록이 넘어지면 Y번 블록도 넘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X번 블록 얘가 만약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도 같이 따라서 넘어진다. 얘이면 얘가 넘어지면 얘도 넘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Y번 블록이 넘어진다면 X번 블록이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Y번 블록은 지 혼자 넘어질 수도 있어요. X번 블록 안 건드리고. 그런데 X번 블록이 넘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얘를 건드렸을 때 Y번 블록이 넘어지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블록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손으로 넘어뜨려야 하는 블록 개수의 최소값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시. 이제 1번 블록, 2번 블록, 3번 블록이 있는데 얘를 넘어뜨리면 3번 블록이 넘어진대요. 얘를 넘어뜨리면 3번 블록이 넘어진대요. 이제 이런 예시가 있으면 손으로 넘어뜨릴 때 얘를 먼저 넘어뜨려도 돼요. 3번 넘어뜨리고 1번, 2번 이 순서대로 넘어뜨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 3번은 얘네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넘어뜨리면 같이 넘어지니까 얘에다가 얘 손을 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1번과 2번을 넘어뜨리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죠. 예, 문제 다 이해되셨죠? 이때 손으로 넘어뜨려야 하는 블록 개수의 최소값은 이 예시에서는 2가 되겠네요. 2. 그래서 여러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3개짜리 이런 구성이 있어요. 그럼 얘만 넘어뜨리면 얘가 다 넘어지겠죠? 이런 사이클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넘어뜨리거나 얘를 넘어뜨리거나 얘를 넘어뜨리면 되죠.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각각 한 번씩 다 손을 대야 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네요. 예, 이제 이런 예시에서는 얘만 넘어뜨리면 얘가 넘어지고 그래서 얘가 넘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를 넘어뜨리면 얘랑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스턴스에서는 얘만 넘어뜨리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 그러면 내가 인디그리가 없는 친구, 아웃디그리가 있는 친구, 그러니까 인디그리만 없는 친구. 이제 인디그리가 없는 친구들은 결국에 내가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걔네들은 일단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인디그리가 0인 애들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함정에. 예, 지금 보면은 얘를 넘어뜨리면 일단 답은 얘를 넘어뜨리면 얘가 넘어지고 얘가 넘어지기 때문에 얘 하나만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인디그리가 0인 애가 아무도 없어요. 얘도 인디그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디그리가 있죠. 얘한테 지금 화살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그리가 0인 애들만 세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 아쉽죠. 왜냐? 인디그리가 0이 아니더라도 사이클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한 명을 넘어뜨려야 된다. 예,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브하게 접근을 뭐 한다고 했는데, 예, 이거 사실 나이브하게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나이브하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나이브하게 접근하려면 일단 그 사이클을 전부 다 찾으셔야 돼요. 사이클을 다 찾아갖고 가장 큰 사이클을 찾아요. 이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넘어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이걸 반복하시고 하셔갖고 뭐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그냥 넣어봤어요. 그 제가 매번 이거 두 개는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해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브하게 접근하려고 봤더니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것조차 지금 어려워요. 막 나이브하게 접근하려면 막 기술 시간 필요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거 접근해보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얘를 나이브하게 풀 수 있을까? 예, 나이브하게 푸는 것조차 어렵죠. 그래서 나이브하게 풀 수 없을 때는 사실 뭘 하면 좋냐? 조건을 완화하면 좋아요. 조건을 완화. 조건을 완화해요. 조건을 완화하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건을 완화하냐?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대그라면,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더 쉬워지잖아요, 문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그래픽 형태를 주니까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가 일자라면 어떨까? 예,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프가 일자라면 어떨까? 예, 이건 답이 1이고. 그러니까 이런 너무 자명한 경우는 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대그였다면 어떻게 될까? 사이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이 없으면 이제는 그러니까 인디그리가 없는 친구들은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인디그리가 있는 친구들은 위상정렬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넘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답은 인디그리가 0인 애들의 개수. 0인 친구들의 정점의 개수.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라면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대그일 리가 없어요, 지금. 뭐 대그가 주어진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이러한 그래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이클이 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이 있으면은 이 사이클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냐?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넘어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연쇄적으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이클을 한 대 뭉쳐요. 이 사이클을 한 대 뭉쳐요. 얘를 한 대 뭉칩니다. 얘는 뭉치지 말고. 이렇게 뭉치고 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대그가 되는 거예요. 사이클을 뭉치고 나서 대그를 만들어요. 사이클들을 뭉쳐갖고. 뭐 사이클을 뭉쳤는데 또 사이클이 생긴다. 또 뭉쳐요. 예, 이런 식으로 뭉치는 걸 계속 반복하면 대그가 나오겠죠. 사이클을 계속 뭉쳤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대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를 넘어뜨리면 나머지 애들이 넘어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뭉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강한 연결 요소, 즉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SCC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이클들을 한데 잘 뭉칠 수가 있겠느냐. 예, 사이클을 뭉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그래프를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입력으로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인디그리가 0인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대그가 주어지면 인디그리가 0인 애들의 정점을 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같으면은 인디그리가 0인 애들이 없어요. 왜냐? 얘네들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는 누군가가 넘어져야 돼요. 그쵸? 왜냐면 이 사이클을 어떻게든 넘어뜨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중에 누군가 한 명을 넘어뜨려서 얘네들이 연소적으로 쓰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면 사이클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이 사이클을 미니까 얘가 이 사이클의 정점을 넘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는 정점 하나가 넘어지면 나머지 정점들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 나가는 이 간선들, 얘에 해당하는 이 정점들도 쓰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를 밀면 얘가 이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점들을 밀고 얘네들이 또다시 얘랑 얘를 밀어서 최종적으로는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답도 1이고 얘의 답도 사실은 1인 거죠. 그런데 얘를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봤더니 이 사이클을 하나로 뭉쳐요. 뭉친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정점을 하나의 정점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의 정점을 하나로 정점으로 취급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 이 하나의 정점을 하나의 도미노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지금 한 몸이에요. 한 몸. 누군가 하나 넘어지면 다 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도미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얘네들 전체를 다 묶어서. 얘네들은 이미 일심동체예요.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도 넘어지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 안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 안 돼요. 다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개의 정점으로 뭉쳐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얘를 하나로 뭉쳐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되더라. 얘에서 이렇게 얘가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좀 확대하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얘를 좀 축소시켜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러면 얘를 넘어뜨리면 얘가 되고 얘를 넘어뜨리면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대그에서 생각하듯이 인디그리가 0인 애들을 지워서 얘를 지우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들을 잘 뭉쳐야 돼요. 사이클을 뭉치고 나서 네, 사이클을 뭉치고 나서 또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클들을 뭉치고 났더니 이 거대한 사이클에 무슨 뭔가를 뭉치고 났더니 또 이렇게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거대한 것들끼리. 그럼 이것도 뭉쳐요 그냥. 왜냐? 얘네들 어차피 다 일심동체란 말이에요. 얘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정점으로 뭉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뭉친다는 얘기는 정점 여러 개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정점 하나로. 그러니까 그 정점 하나로 압축을 시키니까 이 간선들 다 그래프에서 없어지고 이 전체 부분 그래프 이 사이클이 하나의 정점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원래 그래프에서. 예,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이해 안 되시면 또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사이클 하나를 찾고 얘를 뭉치면 이렇게 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죠. 4개짜리. 4개짜리 사이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이클이 꼭 3개라는 법은 없으니까. 예,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면 얘가 지금 사이클이죠. 얘가 이렇게. 그럼 얘를 하나로 뭉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확대시켜 보면 이 안에 4개의 정점이 이렇게 사이클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 좀 잘리겠다, 이렇게. 예.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잘 뭉쳐서 하나의 정점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정점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잘 뭉칠 수 있을까? 예,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SCC 강한 연결 요소다.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연결 요소가 도대체 뭐냐? 예,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음 문제를 준비했어요. 예, 이런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예, 잠깐 3번째 문제는 잊어버리시고 4번째 문제로 워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째 문제. 문제가 좀 기니까 또 2분을 드릴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뭐 혹시 대답이 안 됐나요? 대답이 안 됐으면은 또 질문을 해주세요. 뭐가 이해가 안 됐는지. 그냥 정점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정점으로 간주하겠다. 하나의 정점으로 취급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구현 디테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좀 하이레벨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정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퉁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왜냐면 어차피 구현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코드를 드리니까 그 자세한 구현은 제가 드리는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이클을 뭉친다는 게 뭔가 대충 어떤 느낌인가
이런 게 좀 감을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음영 있잖아요. 이 짙은 음영. 얘네들을 표시된 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잖아요, 지금. 얘네들 하나로 뭉칠 거예요, 이제부터. FG를 뭉쳐서 하나로 취급하겠다. AB를 뭉쳐서 하나로 취급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같이 읽어볼까요? 방향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들을 SCC로 나누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SCC로 나누기 전에 그럼 도대체 SCC가 뭐냐? Strongly Connected Component가 뭐냐? 또 니네들끼리 많은 얘기 하냐? 예,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CC의 정의 뭐냐? 어떤 그래프가 SCC라면 그 뜻은 뭐냐? 그 그래프에 속해 있는 모든 정점상 UV에 대해서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있다. 그리고 V에서 U로 가는 경로가 있다.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이 G가. 만약에 그러면 이 G를 우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strongly connected 되어 있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만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떠한 두 점을 잡더라도 서로서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얘랑 잡으면 얘에서부터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로 도달 가능하죠. 얘는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로 도달 가능해요. 그런데 전체가 약간 사이클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거 어쨌든 간에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SCC는 사이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SCC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잘못 그렸네. 죄송해요. 다시 그릴게요. 예, 이거는 사이클이죠. 이거 전체는 SCC예요. 그런데 이게 5개가 지금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는 SCC가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잡아봐요. 그러면은 서로서로 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얘랑 얘를 잡으면 여기서부터 도달할 수 있는 경로 있죠, 지금. 이렇게 가면 되죠. 여기서부터도 있나요? 있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SCC예요, 정의상.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두 정점을 잡더라도 그래프에서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있고 V에서 U로 가는 경로가 있으면 걔는 SCC더라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그래프는. 사이클은 아니죠. 그런데 역은 성립해요. 사이클이면 SCC입니다. 왜냐? 사이클이라는 뜻은 얘네들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UV를 서로 잡더라도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U에서 V로 가는 길도 있고 V에서 U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면 반드시 SCC입니다. 걔는 어떤 그래프가 사이클이다 그러면 걔는 반드시 SCC가 됩니다. 그런데 SCC라고 사이클은 아니에요. 얘 지금 SCC인데 정의상 SCC잖아요. 근데 얘 지금 사이클은 아니죠. 어떻게 봐도 5개가 사이클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이거 사이클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SCC는 네, 그렇습니다. SCC는 방향 그래프에서만 정의돼요. 네. 그 방향이 없는 그래프에서는 그 SCC랑 비슷한 개념으로 BCC라는 게 있어요. 얘는 Bi Connected Component. 네, Bi Connected Component. 예, BCC라는 개념이 있고 SCC는 방향이 있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왜냐? 강하게 연결된 요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strongly connected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방향 그래프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정의해드렸죠. 방향 그래프에서 어떤 두 정점 사이에서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V에서 U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면 얘는 이 그래프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다 인 거죠. 당연히 방향이 없으면은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있는 순간 V에서 U로 가는 경로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방향 그래프에서만 정의가 되는 네, 정의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래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뭔지 알았어요. 예, 어떤 그래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강 연결 요소는 뭐냐? 그래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봅시다. 이런 그래프를 봐봐요. 이런 그래프에서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프들이.
이거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얘를 U, 얘를 V라고 하면 U에서 V로 가는 경로는 있는데 V에서는 뭔 짓을 해도 U까지 못 가요. 지금 못 가잖아요. V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그래프는 강 연결된 게 아니에요.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SCC는 뭐냐? 이 중에서 강하게 연결된 애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A, B, E 이거 강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거 묶습니다. CD 강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거 묶습니다. 얘도 혼자서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치는 거예요. 얘가 없어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무조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F랑 G 이거 강하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 갈 수 있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로 분리하는 걸 우리가 이 각각을 SCC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다. 얘네들 각각을 SCC다 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SCC는 반드시 맥시멀한 집합입니다. 맥시멀한 집합이다. 맥시멀하다는 의미가 뭐냐? SCC는 반드시 다른 SCC에 포함이 되면 안 돼요. SCC를 찾았어요. 그런데 걔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걔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걔가 다른 SCC에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다른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SCC를 찾고 나면 얘는 SCC로 찾으면 안 돼요. 얘만 SCC로 찾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래프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얘 보면 얘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컴포넌트를 보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컴포넌트를 봐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를 찾을 때는 이 커다란 이 전체 요것만 찾게 됩니다. 얘를 SCC라고 찾진 않아요. 얘만 찾을 거예요. 얘만. 왜냐면 일심동체인 애들을 다 찾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끼리 일심동체인데 사실은 얘네들끼리도 다 같이 5명이서 일심동체였던 거예요. 그럼 최대한 많은 애들을 이렇게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SCC라고 찾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점이 있어요. 이런 정점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얘를 SCC로 찾으면 안 되고 이 전체를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로서 찾아야 된다는 의미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SCC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SCC가 뭔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SCC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한 연결 요소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을 묶어놓으면 이거 그래프 강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강연결 요소다 라고 부릅니다. 이거 4개 묶어도 이 그래프 강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포함하는 또 뭔가 커다란 강하게 연결된 요소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SCC, 찐 SCC로서 찾게 됩니다. 만약에 얘를 동그라미 쳐서 얘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야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뭐 맞아요.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SCC로 찾지 않아요. 왜냐? 얘를 포함하고 있는 더 커다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찾지 않고 얘는 찾지 않습니다. 얘랑 일심동체인 모든 애들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요. 이렇게. 이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 안에서 임의의 두 정점을 잡으면 모든 정점상 U, V에 대해서 U에서 V로 가는 경로도 있고 V에서 U로 가는 경로도 있더라 라고 되는 게 강한 연결 요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찾느냐? 그게 문제죠, 사실은. 이거 어려워요. 구현하는 방법.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보이지? 그걸 봐야 되겠네. 한 이쯤 보이나? 예. 안 보이나? 어디가 보이지? 예, 보이네요. 한 이쯤 보이네요. 예. 오케이. 예,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걸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사라주의 알고리즘. 코사라주의 알고리즘. 두 번째로는 타잔의 알고리즘. 타잔 아닙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에 이렇게 2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알고리즘 모두 다 한 가지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느냐? U에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
사실 U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정점에서 시작해서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을 봤다는 얘기는 같은 SCC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U에서 도달을 못했다. 그럼 걔는 이미 U랑 같은 SCC로 묶일 자격이 없는 겁니다. U에서 도달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SCC의 정의가 하나의 SCC 안에서는 U에서 이미의 두 정점 사이에 U에서 V, V에서 U로 가는 경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U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을 봤을 때 도달 가능한 정점들에 속해 있지 않다. 걔는 U랑 같은 SCC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정점에서부터 도달 가능한 정점들을 다 표시했다고 해봅시다. 얘랑 얘를 표시했어요. 도달 가능한 정점들이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얘 이런 친구들 얘네들은 얘랑 절대로 같은 SCC로 묶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SCC를 찾으려면 진짜 뭘 찾으면 되냐? 이 도달 가능한 정점들 이 속에서 U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들, U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들만 모은 것이 찐 U랑 SCC더라. U랑 찐 SCC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는 U로 도달할 수 있죠. 이렇게 얘도 U로 도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U로 도달 못해요. 그러니까 U로 도달할 수 있는 친구들, 얘에서 도달 가능한 친구들 중에서 걔네들 중에서 다시 U로 도달 가능한 친구들, 걔네들을 묶은 게 일단은 SCC가 됩니다. 진짜로. 그렇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두 알고리즘 모두 다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U에서 도달 가능한 정점들 중에서 U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들을 보자. 예,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구현 디테일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코사라조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특정한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DFS를 해요. DFS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을 찾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얘에서부터 DFS를 합니다. 지금 다 검은색이니까 저기 색깔을 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예, DFS 했어요. 그리고 얘 했습니다. 그리고 얘 했어요. 얘 하고 얘 하죠. 여기서 DFS가 끝났어요. DFS 지금 끝났잖아요.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DFS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DFS가 끝난 순서대로 스택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이거 무시하고 스택 무시하고 제가 번호를 쓸게요. DFS가 끝난 순서대로 번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번 끝났어요. 얘 2번 3번 4번 그리고 얘 아직 안 끝났죠. 갈 때 남았어요. 얘 갔고 얘 갔습니다. 여기서 끝났죠. 5번 6번 7번 이렇게 DFS 순서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DFS는 안 끝났잖아요. 이런 데서도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또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DFS 얘 갔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여기로 갑니다. 그래 가죠. 이렇게 갔는데 여기로는 안 가요. 지금 이미 방문했으니까. 이렇게 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 DFS 끝나죠.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아직 방문할 때가 남아 있어요. 여기랑 여기. 끝나는 순서는 12번, 13번, 아니지. 얘가 먼저 끝나있구나. 얘 12번, 그리고 13번, 그리고 14번, 15번, 16번. 예, 이런 순서로 끝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코사라조의 알고리즘 어떻게 하느냐? 정점 번호. DFS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한 친구. 16번이죠? 이 친구.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DFS를 해요. 그런데 이때 하는 DFS는 어떤 DFS냐? 첫 번째 지금 DFS 했죠? DFS. 코사라조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코사라조. 예, 두 번째로는 뭘 하냐? 가장 정점이 높은 친구로부터 역방향 DFS를 합니다. 역방향 DFS. 역방향 DFS가 뭐냐? 쉬워요. 예, 역방향 DFS가 뭐냐? 간선의 역으로 가는 거. 역간선을 따라서 DFS 합니다. 역간선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DFS 하려면 여기서 그 다음 점 방문할 때 여기 2점을 방문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 다음으로 방문을 할 때 2점을 방문하는 거예요. 역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간선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 실제로 나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을 알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 얻어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방향 DFS를 해요. 16번부터. 역방향 DFS 하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아, 파란색 겹치네.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예, 혹시 색깔을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방향 DFS를 하면 여기 방문하죠? 여기 방문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DFS. 여기 갑니다. 여기 가요. 그러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쵸? 역방향 간선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여기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 전체가 지금 16번으로부터 방문된 모든 친구들이 하나의 SCC로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묶여요. 그림에도 나와있죠. 얘가 SCC라고. 예, 그러면 16번 했어요. 15, 14, 13, 12번 다 했죠?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11번에서도 역방향 간선 따라서 DFS예요. 얘를 방문하겠죠?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럼 얘네들도 하나의 SCC로 뭉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얘네들 이미 방문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봐요? 7번. 이거 하나밖에 없죠?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얘 봅니다. 6번. 얘 역방향으로 따라서 5번을 방문할 수가 있네요. 얘네들 묶습니다. 4번. 역방향 따라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죠? 얘를 방문해서 얘네들을 SCC로 묶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1번. 얘가 혼자서 SCC로 묶이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CC를 찾게 됩니다. 코사라주 알고리즘은. 그래서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특정한 정점에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을 표시한 다음에 그 도달 가능했던 정점들로부터 다시 내가 누구로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용한 거예요. UV, VU 이러한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해야 비로소 하나의 SCC로 묶일 수가 있다. 이게 왜 역간선을 이용하냐면요. 정간선을 이용하게 되면 그 일반 DFS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왜 역방향 DFS를 했냐면요. 제가 자세한 증명은 하지 않을 거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냐면 그 정방향 DFS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여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SCC로 묶일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런데 U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일단은 SCC로 묶일 수도 있고 안 묶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표시는 해놔요. 그런데 그 DFS가 끝나는 순서대로 지금 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한 친구로부터 도달했을 거예요. 여기로 갔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얘를 묶고 있었던 하나의 SCC가 누군지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묶고 있었던 하나의 SCC가 누군지 생각을 해보면 얘에서부터 역방향 간선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친구들이 결국에 얘 SCC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역방향 간선을 탔다는 거는 그 친구로부터 U로 도달할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역방향 간선을 따라서 DFS를 했다는 얘기는 그 정점에서 U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들을 찾았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4번에서 역방향 간선을 따라 DFS 하면은 4번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을 찾는 그런 셈이 되겠죠. 2번, 얘 4번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3번, 얘도 4번으로 도달할 수 있죠. 7번, 얘도 4번으로 도달할 수 있고 얘네들도 전부 다 4번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DFS가 끝나는 순서대로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4번에서 만약에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번은 방문 안 했어요. 아직.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일단 봐요.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과연 나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군가? 라고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 DFS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 이런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 제가 자세한 증명은 안 할게요. 뭐, 자세한 증명을 하면은 재미없을 테니까. 예, 자세한 증명은 안 하겠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정방향 DFS 한 번, 역방향 DFS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현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DFS 2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라주 알고리즘은 여기 정방향 DFS 한 번, 역방향 DFS 한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역방향 DFS는 스택에서 아니지. DFS가 끝나는 순서대로 각각의 정점들을 봐서 그 정점으로부터 DFS를 다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코사라주 알고리즘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세한 증명은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 어떤 아이디어를 썼느냐만 아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U에서 도달, 어떤 특정한 정점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 중에서 그 정점들 중에서 과연 누가 U로 다시 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친구를 찾은 거고, 이 누가 과연 U로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방향 DFS를 사용한 겁니다. 예, 질문 감사해요. 야, 좋은 질문입니다. 왜 역방향 간선을 쓰느냐. 예. 그래서 이게 코사라주 알고리즘이고, 얘 시간 복잡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정방향 DFS 한번 하죠. 그렇기 때문에
DFS를 하는 시간 복잡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점에 대해서 역방향 DFS를 하는데 이전에 SCC로 한번 묶인 친구들은, 즉 다시 말해서 이전에 역방향 DFS를 방문했던, 역방향 DFS2에서 방문이 되었던 정점들은 다시 방문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점은 한 번의 DFS 루틴에서밖에 방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3번을 방문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13번을 다시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다시 방문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DFS도 각각의 정점마다 한 번만 되기 때문에 전체 모든 DFS들을 합치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예제에서는 16번에서부터 DFS 해야 되고 10번에서 11번으로부터 해야 되고 7번으로부터 해야 되고 6번, 4번, 1번으로부터 각각 DFS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6번에서 DFS 할 때 역방향을 이렇게 탈 수 있다고 해서 얘를 다시 방문하지는 않아요. 왜냐, 얘는 이미 방문해서 SCC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DFS는 모든 정점과 간선에 대해서 한 번씩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점과 간선이 한 번씩 방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V-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FS 지금 여러 번 돌리는 거 아니야? 왜 안 곱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합쳐보면 전체 그래프에서 DFS한 결과랑 똑같이 나와요. 그렇겠죠. 왜냐, 여기서는 여기를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들끼리 놀았어요, 아까 전에. 그럼 11번이 여기로 와서 나도 놀아줘 했는데 우리 아까 놀았어 하고 11번 넌 못 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DFS 하고 여기서부터 DFS 하니까 전체 시간 복잡도는 시작하는 정점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앞에서 DFS 했던 친구들은 다시 DFS 안 해요. 얘 같이 놀자고 왔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DFS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DFS들을 한데 뭉쳐 놓으면 이 전체 그래프에서 한 번 DFS 한 결과랑 똑같이 나오겠더라 라는 것이 이 시간 복잡도 분석에 드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정방향 DFS에서도 이만큼의 시간, 역방향 DFS에서도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정방향 DFS, 역방향 DFS 합쳐서 그냥 DFS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들게 되겠습니다. 네, 코사라주 알고리즘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사실은 타잔의 알고리즘도 설명하려고 이 다음 거를 지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은 이건 안 지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타잔의 알고리즘은 제가 이거를 좀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다행이다. 네, 여기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판서는 지워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냥 대충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막 오래 막 증명까지 제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타잔의 알고리즘 역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FS는 합니다. DFS 해요. U에서부터 DFS 해요. 아까 그 그래프는 잠깐 잊어버리세요. 예, U에서부터 DFS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DFS를 하면 이 DFS한 순서들을 모아서 트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트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 간선들이 실제로 DFS를 하는데 쓴 간선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간선들은 원래 그래프에 있었던 간선. 이 간선 원래 그래프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래 그래프에 있었을 수 있었죠. 이렇게. 예.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간선 있잖아요. 다른 가지로 내 뭔가 직계 조상으로 가는 간선이 아닌 이런 간선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왜냐? 이 간선은 실제로 있었다면 DFS를 이 순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했는데 이 간선을 지금 안 썼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이 간선 썼어야 돼요. DFS 할 때는. 그러니까 이 DFS 트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얘랑 얘가 달려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잔의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이디어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U에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 중에서 U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들이 누구겠느냐,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DFS 트리를 그려놨기 때문에
각각의 정점 입장에서는 나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내 자식들이에요. 내 모든 자식들. 내 자식들. 얘를 포함한 이 자식들. 얘네들이 얘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얘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들이 되겠죠. 얘에서 도달 가능한 정점들이 되겠죠. 죄송해요. 얘에서 도달 가능한 정점들이 내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게서 도달 가능한 친구들을 다 찾아봤더니 이런 애들이 되더라.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 자식들 중에서 결국에 다시 나로 도달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하면 돼요. 이 질문은 해결했어요. DFS 트리를 그려서. 그럼 이 질문에 해결하면 되겠죠? 과연 내 자식들 중에서 나로 도달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나로 도달할 수 있는 애는 누구냐면 내 자식들 중에서 위로 가는 간선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위로 가는 간선이 있어서 나보다 같거나 더 높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친구들. 얘가 만약에 있으면 얘는 얘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로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거든요. 위로 갈 때는 반드시 내 직계 존속으로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엄마나 할아버지나 이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뭐 다른 학렬로 가지 않고 반드시 내 직계 존속으로만 올라갑니다. 직계 조상으로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나보다 더 높게 갈 수 있으면 이거는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이 갔다가 이렇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그림에서는 얘랑 같은 SCC에 속해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더 낮게 도달하면 의미가 없어요. 얘 입장에서 만약에 누구 입장에서 보지? 얘 입장에서 볼게요. 얘 입장에서 지금 얘는 같은 SCC에 속할 수도 있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아무리 높이 가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나한테 못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로부터 얘는 갈 수 있어도 얘로부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길을 따라서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나중 얘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정점마다 뭘 적어 놓냐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적어 놓습니다. 최고 높이. 각 정점마다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적어놔요. 물론 실제로는 최고 높이를 저장하지 않고 뭐 DFS 넘버가 가장 빠른 친구를 저장하는데 자세한 구현 디테일은 제가 드린 코드를 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이디어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적어 놓습니다. 각각의 정점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얘가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뭐 얘가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보냐? 여기서부터 봐요. 얘 지금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얘 혼자 SCC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를 보면 얘 자식이 높이 도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이렇게 따라가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에서도 높이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 부모가 SCC를 처리해 주겠구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이 SCC를 처리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얘에서부터 SCC를 묶으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런 겁니다. 얘는 일단 냅둬요. 그래서 루트는 일단 패스하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서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높이 갈 수가 없으니까 얘 혼자 SCC로 묶이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 여전히 여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SCC로 안 묶여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 다시 갔다 얘도 보면 여기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SCC 아직 안 묶여요. 얘는 누구로 도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면은 위로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SCC로 안 묶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너네들은 다 나로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다 나랑 똑같은 SCC에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얘 입장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충 아이디어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타잔의 알고리즘인데 타잔의 알고리즘 사실 복잡해요. 코사라이저 알고리즘은 DFS 2번 돌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타잔의 알고리즘은 DFS 한 번 하는 와중에 뭔가 이것저것 정보들을 많이 저장해 놨다가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한 번에 SCC를 빵 터트리는 그런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구현이 어렵습니다. 타잔의 알고리즘, 코사라이저 알고리즘에 비해서. 대신에 구현이 어려운 대신에 뭐가 좋냐? 시간이 조금 더 빨라요. 코사라이저 알고리즘 DFS 2번 해야 되잖아요. 타잔의 알고리즘 DFS 한 번만 해도 돼요. 지금 한 번만 하고 있잖아요. 뭐 옆방 DFS 이런 거 안 했죠 지금. 그래서 코사라이저 알고리즘은 DFS 2번, 타잔의 알고리즘은 DFS 한 번. 그래서 대충
DFS 한 번만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타잔의 알고리즘이. 예, 그래서 타잔의 알고리즘 짜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타잔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출력할 때 순서를 지키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출력할 때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SCC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정점들끼리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얘네 정점 번호로 정렬을 해줘. 그럼 이건 SCC를 만들 때 정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CC를 구현하는 도중에 필요한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SCC 구현은 그냥 뭐 너무 예. 코사라주도 위상정렬 반대 순서로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 그건 안 나오나? 네, 잠시만요. 왠지 코사라주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나오나? 예, 맞아요. 아. 코사라주도 나올 것 같네요. 예, 코사라주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코사라주도 위상정렬 순서대로 SCC 뽑아줄 것 같은데, 예, 뭐, 이따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지만, 예. 예, 저도 타자는 알고 있었는데, 코사라주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방금 생각해 보니까 코사라주도 뭔가 위상정렬 순서대로 SCC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방향 간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상정렬 순서대로 안 나온다면 역방향 간선을 썼을 테니까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역방향 간선 따라서 갔겠죠. 예. 그래서 뭔가 코사라주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상정렬 순서대로 나올 것 같네요. SCC들이. 예, 뭐 어쨌든 그래서 SCC 구현이 있는데 이 구현 되게 유동적이에요. SCC를 이렇게 구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SCC를 구현하는 와중에 되게 유동적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SCC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SCC 안에 있는 정점들의 번호를 정렬해줘. 이런 정보를 같이 넣을 수가 있겠죠. 예, 이것도 제가 코드로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위상정렬이래. SCC를 뽑는 와중에 어떤 식으로 이 정렬에 대한 정보를 넣는지, 예, 그것도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SCC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구현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용 중 하나가 아까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 문제, 도미노 문제. 이 도미노 문제에서도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한 연결 요소 하나를 정점으로 봐도 좋아요. 도미노 하나로 봐도 좋습니다. 왜 도미노 하나로 봐도 좋느냐? 이 중에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반드시 나머지 친구들 다 쓰러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비단 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넘어져도 모든 애들이 다 쓰러지고 얘가 넘어져도 모든 애들이 다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일심동체입니다. 한 개가 넘어지면 나머지 애들 다 넘어져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예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살려면 다 같이 살고 죽으려면 다 같이 죽는 거죠.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강한 연결 요소가 하나 있으면 걔네들을 하나의 큰 정점으로 봅니다. 아까 예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 안에 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정점들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정점으로 봐서 이 정점들끼리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느냐? 이렇게 강한 연결 요소들을 하나의 큰 정점으로 봐서 이 강한 연결 요소들끼리의 연결 관계만 간선으로 표시해주면 뭐가 좋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느냐? 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강한 연결 요소들을 하나의 큰 정점으로 봤을 때 이 정점들의 연결 관계를 표시한 이 그래프에서는 절대 사이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만약에 사이클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죠. 이거 사실은 하나의 큰 연결 요소입니다. 강한 연결 요소예요. 이거 강한 연결이에요. 이 그래프. 이 중에서 어느 두 정점을 잡든지 간에 서로서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두 정점이 잡히면 이동할 수 있죠. 그냥 이 안에서 두 정점이 반대편에서 잡혔다면 이거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 가는 길이 있고 여기서도 여기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연결 요소들, 최대의 강한 연결 요소들을 뽑아서
우리가 하나의 정점으로 뭉쳐놓고 나면 하나의 큰 정점으로 보고 걔네들의 연결 관계를 표시하고 나면 이 연결 관계를 표시한 그래프에서는 사이클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이클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는 대그입니다. 네, 아까 전에 대그에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봤잖아요. 대그를 만들고 인디그리가 0인 애들의 개수를 세준다. 아, 얼마나 깔끔한 알고리즘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알았습니다. SCC들을 묶어주고 SCC를 찾고 걔네들을 하나의 정점으로 본 그래프, 즉 대그를 만든 뒤에 이 대그에서 인디그리가 0인 개수를 세준다. 이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예, 구현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SCC를 짜고 나서 SCC를 일단 다 묶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연결 관계를 표시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SCC를 만들 때 각각의 정점마다 얘는 0번 SCC, 1번 SCC, 2번 SCC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정점마다 내가 몇 번 SCC에 속해 있는지를 봐요. 그걸 다 적어줘요. 얘는 0번에 속해 있다. 얘는 1번 SCC에 속해 있다. 얘는 4번 SCC에 속해 있다. 그리고 모든 간선들에 대해서 보면서 만약에 같은 SCC에 속해 있는 애들을 봤다면 이 간선이 SC를 다 묶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간선들을 또 다시 차례대로 봐요. 이 간선이 만약에 같은 번호를 묶어주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 하나의 큰 정점 안에서 있는 간선이죠. 얘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데 얘네 둘의 번호가 만약에 달라요. 얘는 0번이고 얘는 1번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여있는 큰 그래프에서 0번하고 1번 사이에 이런 간선이 있다라는 얘기랑 동일해지게 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근데 이거는 최적화하기 나름이라서 그냥 어떻게 짜기 나름이에요. 그냥 편하신 대로 짜면 됩니다. 타단의 알고리즘이 위성전열 순서대로 SCC들을 뽑아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미리 전처리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쓴 방법은 뭐 제가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뭐 다른 데 응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유동적이에요. SCC를 짜는 게. 예. 시간 복잡도는 SCC 짜는데 아까 DFS 짜는 시간 복잡도만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디그리가 0인 애들만 찾으면 되니까 그냥 모든 간선에 대해서 한 번씩만 봐주면 되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전체 선형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서 SCC는 언제 유용해요? 대그에서 쉽게 풀리는 문제. 대그에서 문제가 쉽게 풀린대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사이클을 하나로 뭉치는 SCC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SCC들을 다 찾아서 하나로 뭉쳐놓고 대그가 됐어요. 그러면 그 대그에서 생각하면 되겠더라. 예, 이런 그 접근 방법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혹시 이거 방향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대그에서 쉽게 풀리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그에서 쉽게 풀린다. 그러면은 사이클들을 처리해준 다음에 대그로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알고리즘을 쓰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문제. 좀 시간이 제가 예, 뻘소리를 많이 하느라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예, 마지막 문제예요. 문제가 길어서 역시 링크로 대체해드렸으니까 2분간 읽도록 합시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문제를. 예,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리고 이 문제는 빨리 끝낼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큐에다가 쌓아놨다가 그 전체 그 강의 끝나고 한꺼번에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주세요. 진짜로. 네, 시간은 제가 매니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큐에다가 쌓아놨다가 답을 해드릴게요.
예, 문제 다 읽어보셨나요? 문제가 좀 길죠. 그래서 제가 문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주어져요. 여기 시작점이에요. 이 예제에서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방향이 있는 그래프와 시작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점에는 정수가 적혀 있어요. 10, 12, 8, 1 양의 정수가 적혀 있죠. 5, 16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점에 레스토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주어지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정점들은 여기에 이 교차로에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뭘 찾으면 되냐면 시작점으로부터 표식이 있는 정점 중에 아무데나 가요. 여기서부터 아무데나 갈 겁니다. 여기서 4번으로 가도 되고 여기서 6번으로 가도 되고 3번으로 가도 되고 5번으로 가도 돼요. 여기까지 이동하려고 할 때 물론 당연히 방향 간선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니까 역으로 가는 거 이건 안 되죠. 일방통행 도로라고 했잖아요. 역주행은 안 돼요. 위험하죠. 이때 이동 경로 상에 적힌 정수의 합을 최대화하고 싶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문제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예제 같으면은 1번에서부터 시작해서 2번, 4번, 1번을 거쳐가는 게 일단 좋겠죠. 이 4번 16원이나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1번, 2번, 4번 갔다가 다시 1번으로 와요.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갑니다. 시간은 관계가 없으니까. 다시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 이 길을 타기 시작하면 다시 여기로 못 와요. 이 길을 타기 시작하면 여기로 못 오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이해 다 되셨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예, 역시나 그 실험 과정을 좀 생략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가장 나이브하게 접근하기 쉬운 거는 그 DFS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제기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점까지 오고 싶어요. 그러면 나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정점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제기함수를 호출합니다. 아, 너 여기까지 오는데 최대 얼마 갖고 있을 수 있니?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 전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제기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오는데 최대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니?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게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좋은 이유는 뭐냐? 사이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얘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나 얘한테 물어볼게. 그래? 얘한테 물어볼게. 안 되죠, 이거. 예, 사이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럼 이제 알았어요.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만약에 사이클이 없다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이브하게 접근했을 때 그 접근이 이제는 밸리드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는 옳게 접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나이브한 접근 방식이. 여기로 도달하려고 했을 때 얘한테 물어볼게, 얘한테 물어볼게.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골라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되그라면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기까지 들고 올 수 있는 현금의 양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서 거기로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 그래서 동적 계획법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dp v는 s로부터 시작해서 v까지 들고 올 수 있는 최대 현금. 예,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DP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S로부터 시작해서 V까지 들고 있는 최대 현금의 양인데, 물론 S로부터 도달이 안 돼요. 만약에 이 지점은 S가 여기인데 막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긴 도달을 못 해요. 그러면 이 점에 있는 현금은 살 필요가 없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대그였다면,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였다면 이 DP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이클을 하나로, 일단은 이 사이클을 하나로 뭉쳐 놓으면, SCC를 이용해서 하나로 뭉쳐 놓으면 이 뭉쳐 놓은 것들끼리 다 연결을 했을 때 대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얘는 이제 대그예요. 그 사실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끼리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안에 강한 연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난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죠? 여기를 방문할 수 있었으면 이 모든 애들을 한 바퀴 쓸고 오는 게 이득이죠. 왜 다시 일단 올 수 있어요?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돈은 얘에서 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얘 안에 있는 돈은 다 얘의 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갈 수 있었으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건 내 것, 내 것도 네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왜냐? 누구라도 U, V를 골랐을 때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있고 V에서 U로 가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점들을 한 번씩 찍고 제자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돈은 내 돈, 내 돈은 네 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정점으로 묶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교차로의 현금을 다 더해서 이 정점의 현금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약간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큐에다가 넣고 질문을 답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연결 요소로 묶고 나면 이게 하나의 큰 강한 연결 요소잖아요. 이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정점들의 현금을 다 더해서 이 전체 이 하나로 묶은 최대, 그러니까 큰 거대한 하나의 정점이 됐잖아요. SC로 묶어서 얘의 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SC로 묶었어요. 그러면 대그가 나오죠. 대그가 나오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DP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써드릴게요. DP 테이블 어떻게 정의하면 됐냐면 아까 DPV는 S로부터 시작해서 V까지 오는데 들고 올 수 있는 최대 현금. 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은 DPV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일단 V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왔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현금들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V에 해당하는 현금은 일단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캐시 V. V에 해당하는 현금이에요, 이게. 이거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가져갈 수 있냐? 나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중에서 S로부터 방문 가능한 친구. 얘는 S로부터 방문할 수 있고 얘도 S로부터 방문할 수 있었는데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맥시멈 값을 취해서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 아이고 맥스 dp u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u는 누구냐? UV가 방향간선이고 그래프에 속해있는 방향간선이고 S로부터 U로 가는 경로가 존재 하는 모든 U들에 대해서 DPU를 맥시멈을 취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DP 테이블을 채울 수가 있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값을 구하면 되느냐? 사실 이 중에서 이걸 구성하는 친구들 중에서 하나라도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간 다음에 이 현금 다 싹쓸이 하고 최종적으로 이 레스토랑으로 가면 되겠죠?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각각의 SCC들, 그러니까 대그를 구성했을 때 각각의 구성 요소들마다 만약에 자기가 레스토랑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DP 값을 구해서 그걸 답으로, 그 중에서 가장 최대 값을 답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DP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DP 채우려면은 역시나 위상증렬 순서대로 채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까 지금 재율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위상증렬 순서를 알아내려면 SCC를 구하고 나서 그 역순서대로 SCC를 구하고 나면 그 순서가 있잖아요. 아, 그냥 그 순서대로구나. 죄송합니다. 예. 아, 그림이 생각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6개 있는 그림이 생각나시죠? 처음에 여기를 SCC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SCC를 묶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순서대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로 묶인 SCC, 두 번째로 묶인 SCC, 세 번째로 묶인 SCC,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인 순서가 결국에 위상증렬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위상증렬 순서가 되는 이유는 타잔도 그렇고 코사라주도 그렇고 만약에 위상증렬 순서대로 안 됐어요. 특히나 코사라주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SCC를 뽑았는데 내가 현재 SCC가 위상증렬 순서가 안 된 SCC예요. 즉 나로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나한테서 화살을 쏘고 있는 이 친구들 SCC를 아직 안 뽑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 코사라주의 알고리즘은 뭐 해요? 여기서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들을 같이 SCC로 묶잖아요. 그러니까 역방향 간선을 따라갈 때 이 간선도 따라갔어야 되고 이 간선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냐? 얘만 SCC니까. 얘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얘 SCC라는 얘기인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SCC만 뽑았으니까. 근데 특히나 코사라주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뽑는 순서가 결국에 위상정렬 순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정렬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프 만들고 위상정렬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순서를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위상정렬 순서를 이용해서 DP 테이블을 잘 채워주셔서 이 문제의 답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구현은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SCC를 묶고 SCC 묶을 때 내 정점에 과연 얼마의 현금이 있을까? 이거 한꺼번에 구하시면 돼요. SCC 안에 있는 모든 정점들 다 봐야 되잖아요. 그 정점들 볼 때 내 안에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 네 돈, 내 돈인데 내 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를 SCC를 만들 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구현은 제가 코드를 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SCC 구현을 응용해서 여기에 현금을 적는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적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SCC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DP를 하고 싶은데 사이클 때문에 DP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문제 같으면은 사이클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사이클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냥 네 돈은 내 돈이니까 사이클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서 이 사이클들을 묶어주고 나면 그냥 대그가 되고 그 대그에서 DP하는 건 쉽잖아요, 이 문제에서.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DP 할만 하잖아요. DP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이클 때문에 DP를 못했어. 그럼 어떡하지? SCC로 묶고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DP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사이클 때문에 DP를 처음부터는 못하니까 사이클들을 SCC로 묶어서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대그를 만들고 그 대그에서 아까 2번 문제랑 비슷하게 DP를 해보자 라는 게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DP 아이디어도 어려워요, 이 문제는. SCC로 묶는 것도 어렵고, DP 아이디어로 묶는 것, DP로 이용해서 묶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제가 끝에 급발진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5문제는 제가 아까 지금 다룬 문제들이고, 이제 여기 있는 문제는 위상정렬이나 혹은 SCC를 이용한 간단한 문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위상정렬이나 SCC를 이용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UCPC 이번 본선에 나왔던 문제예요. C번 문제. 예. 뭐 위상정렬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뭐 그냥 단순 DFS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데 그냥 뭔가 순서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상정렬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단 느낌이 비슷해서 가져와 본 거예요. 그 순서가 있다? 이런 느낌이. 예. 언제든지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럼 언제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서 끝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보충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셔서 제가 여기 적어드린 추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서 이제 딱 끝낼 테니까 이제 뭐 더 용건이 없으신 분들은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